장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세로 계속 살아도 될까?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세로 계속 살던 분들은 전세값이 지금 많이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올라서 심기가 좀 불편하시죠. 그런데도 전세로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전세로 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 전세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과연 전세로 계속 사는 게 올바른 방법인가?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상담 및 강의를 거의 한 18, 9년을 하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중에는 이제 전세를 고집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분들의 생각이 뭐 무조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는 좀 달라서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봤는데요. 전세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주장 및 특징이 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집값은 폭락한다.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2009년부터 그 부동산 대폭락이 온다고 어떤 분이 책을 써가지고,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보고 집을 판 사람도 있고요. 또 집을 살려고 그러다가 그냥 전세로 눌러 앉은 사람도 있죠. 이걸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집값이 계속 침체가 한 2014, 5년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 16년부터 조금씩 꿈틀꿈틀했는데, 그때도 집을 살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안 샀어요. 왜? 뭐 집값이 얼마나 오르겠냐. 뭐 좀 또 그러다 떨어지겠지 이렇게. 그러다가 2018년, 19년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또는 에이 뭘 사? 떨어지겠지. 막. 또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집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요. 작년 같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멘탈 붕괴에 빠진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 1월 말인데 지금도 오르고 있다고 그러니. 하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전 정책을 계속 신뢰해요.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집값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자, 또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래요. 전세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그럼 제가 이렇게 묻고 싶죠.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전세금은 뒀다 못하냐 뭐하냐 이거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또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내가 지금 사면 손해야. 앞으로 떨어질 만 남았어. 그래서 청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청약 점수로 안 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볼 때는. 청약 점수가 안 되면 청약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또 다른 특징. 집 살 생각이 없으니까 부동산 재테크 문외한이 돼요.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그냥 전세로 계속 살면 되기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문외한이 되죠. 우리 요새는 또 뭐 불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 전 재산을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엉덩이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성도 떨어지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또 전세금은 지금 계속 오르죠.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전세금이 오르지?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근데 전세금이 올라. 그러면 에이 뭐 전세자금 대출 해주고 이자도 얼마 안 된다는데 충당하면 되지 뭐 이렇게 걱정을 안 해요. 그럼 제가 또 반문하죠. 그 대출금은 당신 빚 아니냐? 언젠가 다 갚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면 대출도 안 나와요. 전세금 대출도. 그래서 젊을 때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전세로 살아도 월세로 살아도 서럽지 않지만, 나이 먹으면 돈벌이가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남의 집에서 살면 정말 서름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러면 전세금 올려줄 돈이 없으니까 점점 서울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전세로 계속 살아도 될까?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전, 아니 5년 전에만 집을 샀어도 지금 당신의 자산 상태가 이러겠느냐 이거지. 자, 전세금이라는 것은 돈이에요. 돈은 화폐 가치가 추락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내 전세금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2년 전에 나한테 줬던 전세금 3억은 지금 물가 상승률 때문에 당신의 그 전세금은 2억 8천만 원으로 실질적인 가치는 2억 8천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2천만 원을 더 줘야 돼. 그래서 3억 2천을 받아줘야지만 내가 원래 3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러면 세입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로 살면 내가 자산 가치를 증식할 수 없기 때문에 화폐 가치 추락하는 거에 의해서 내 재산만 계속 축나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 3법이 생겼죠. 다행히. 그래서 2 플러스 2년, 4년이 보장됐으니까 좀 낫죠. 그래도 전세값은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언젠가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1주택자의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울타리예요. 근데 당신은 지금 1주택자가 아닌 전세로 살고 있다면 울타리 없이 남의 집에서 기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 집 마련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르는 전세금에 대처할 수 없으면 당신은 점점 변방으로 쫓겨난다. 당신은 왜 전세금이 계속 오르는지 그 이유를 몰라 미칠 것 같지. 전세금이 오르는 이유를 알면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세로 살지 않죠. 전세로 살면 계속 손해를 본다 그랬어요. 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돈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저금리 시기가 되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니까 부동산이 상승하잖아요. 은행에 있던 돈이 부동산 쪽으로 간다는 거지. 왜? 돈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자산,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니까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할수록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가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세금은 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없어서 화폐 가치 추락을 그냥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전세로 살 수 없다면 집을 사야 되겠죠. 아니면 월세로 살까? 어떻게 맞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을 사야 돼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면 자산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이죠. 5년 전에 내가 집을 샀다 그러면 지금 당신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살려고 마음 먹었다가 고민하다가 안 샀죠? 그럼 집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근데 당신의 전세금은 올랐나요? 오히려 떨어졌죠. 집을 사고 싶어. 근데 돈이 없다고 푸념하는 사람이 많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이야말로 부동산이 돈이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은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이 돈을 버는 거는 매입이에요. 매수죠. 부동산 투자는 돈 없이 또는 적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건데 그걸 몰라. 그래서 맨날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내가 돈 있어야지. 돈 모아서 하지 이런다고. 돈은 쓰레기입니다. 은행에 집어넣어야 이자 걸면 안 돼요. 그건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고 돈을 모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건데 그걸 모아서 뭐해. 그러니 돈을 아무리 모아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돈을 모으다가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살려고 하는 부동산은 저만큼 도망가 있는 거지. 전세금이 뒀다 국끓여 먹습니까? 그걸 활용하셔야죠. 모자란다고요? 대출 받으세요. 모자라면. 대출 받는 게 싫다고요?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빚을 지면 밤에 잠을 못 잔다는 사람이 있어. 빚을 안 지고 부동산을 어떻게 사요? 이자율보다 더 나은 임대 수익률, 더 나은 시세 차익률을 올리는 것이 그게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좋은 빚은 빌려야 되고요. 나쁜 빚은 빌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돈을 빌리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내 후배도 한 명이 전세로 그 당시에 한 4, 5년 전에 전세를 한 6억을 갖고 산대요. 내가 돈도 많다 그랬어. 그래서 6억에다가 돈 조금만 보태면 돈 조금만 대출 받아는 집 살 수 있는 데서 사라 그랬더니 자기네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대. 대출 자체를 싫어한대. 빚 지고 못 산다는 거야. 근데 결국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망연자실하죠. 어려운 얘기겠지만은요.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종잣돈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들 모르시나? 전세 6억에 사는 사람이
월세를 살면 보증금 3천만 원에 200만 원으로 월세를 살 수 있어요. 요새 전세의 월세 전환율이 5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사는 게 그만큼 전세 사는 것보다는 유리한 거예요. 돈이 조금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돈이 나간다고 생각해서 그걸 두려워하지. 그러나 잘 생각해보세요. 생돈은 나가지만은요, 5억 7천만 원의 투자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이 돈이 없어 못한다는 건 거짓말인 거지. 그럼 생돈 200만 원이 아까워서 잠을 못 잔다고? 돈은 쓰레기라 그랬잖아요. 가치가 없어요. 200만 원을 5년 동안 갖다 바쳐봐야 1억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5억 7천만 원 투자한 부동산이 5년 후에 7억만 되어도 남는 장사야. 200만 원 생돈 갖다 버렸어도. 자, 5억 7천을 만약에 연 임대 수익률 4%가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임대 수익이 1억 1,400을 내가 받을 수 있어. 5년 동안에.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만약 임대료가 5% 상승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산 가치가 이게 5억 7천만 원에 샀던 부동산은 7억 1,250만 원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받은 거 말고도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전세로 산다면 그냥 화폐 가치가 추락하는 거에 의해서 당신 돈만 까먹는 거예요. 부동산은 계속 가격만 상승하고 저 멀리 도망가고. 그럼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꿈은 요원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도 계속 전세로 살지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